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오늘 제가 썰밤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악연도 악연이라고 몇 년 전 전 남편과 너무 황당한 방식으로 재회했지 뭐예요. 그놈이 글쎄 재혼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것도 13살이나 어린 새 와이프를 데리고 말이죠.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 끼리끼리라고 그 새 와이프란 여자도 얼마나 쓰레기던지요. 참다 결국엔 제가 한 방 먹였거든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제가 왜 그놈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놈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20대 꽃다운 나이였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그놈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예쁘시네요. 라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죠. 그런 만남은 익숙하지 않아서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첫인상이 참 괜찮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나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요. 무엇보다 자기 명함까지 주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절 잡더군요. 저 땡땡회사 과장입니다. 땡땡회사 아시죠? 우리나라 제일 가는 대기업. 알긴 하는데... 그런 회사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겠어요? 저 길 가는 여자한테 이렇게 번호 딴 것도 처음이에요. 그만큼 그쪽이 제 마음에 들었다고요. 결국 저는 전 남편에게 번호를 줬고요. 며칠 뒤 만나 첫 데이트를 했고 전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결국 사귀게 됐어요. 전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요. 사실 처음 봤을 땐 나이에 비해 좀 노안이구나 싶었어요. 30대 초반치고는 이마에 주름도 좀 있고 눈가도 깊어 보이고, 그런데 남자들도 외모 관리 안 하면 늙어 보이잖아요.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안이란 것만 빼면 남편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만큼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집도 부자에 본인 역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는데도 젠체하지 않고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줬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정년기였고 전 남편이 워낙 제게 잘해줬으니까 단번에 승낙했어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전 남편이 숨기고 있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이죠. 중간에 의심스러운 점은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결혼이 다 허례허식 같다면서 그냥 가까운 가족들과 진짜 친한 친구들만 몇 명 불러서 소박하게 식을 치르자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그쯤에 스몰 웨딩이 유행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넘어갔네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죠. 식을 치를 때만 해도 정말 과분하고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우선 전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줬어요. 처음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도저히 대기업 직장인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쥐꼬리만한 돈을 들고 오더니 나중엔 그마저도 주지 않았죠.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과장급은 당분간 월급이 좀 밀릴 것 같아. 그래도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준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결국 제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쯤에 딸까지 태어나 입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사업하는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려보자고 남편에게 은근슬쩍 얘기해봐도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렸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 나도 남잔데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때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의 두 얼굴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그쯤 남편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신분증 재발급 받으러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왔는데 그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아이 글쎄, 이름도 생년월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보, 이거 뭐야? 나이가 왜 이렇게 나와? 이름은 또 왜 다르고? 아, 그거 구청에서 잘못 입력한 거야. 내일 가서 정정해달라고 할게.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렇게 대답했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의심이 들어서 몰래 인터넷으로 남편의 등본을 다시 떼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남편은 30대 초반이 아닌 40대 초반이었어요. 저보다 무려 13살이나 많은 거였죠. 심지어 이름도 달랐고요. 그날 바로 남편을 추궁하니 갑자기 무릎을 꿇곤 그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알면 당신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그래서 속였어. 이름도 내 본명이 너무 촌스럽잖아. 그래서 좀 멋있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그만.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게 말이 돼?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한 와이프한테 나이랑 이름을 속여?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아이, 사기라니.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아이, 자꾸 화내지 마 여보. 아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 진짜라고. 남편은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저는 이미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학력이며 직장 모든 걸 다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했다더니 실제로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 졸업이더라고요. 대기업 과장도 아니고 작은 부품회사 말단 사원이었고요. 설상가상 갑자기 집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열어보니 웬걸, 남편의 명의로 어마어마한 은행 빚이 잡혀있더군요. 그뿐인가요? 10몇 장 넘는 신용카드가 모조리 다 정지돼 있었죠. 전 그때까지 남편이 그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게 줬던 생활비며 결혼 전 전세금이며 전부 빚이었던 거예요.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거죠. 여보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번 거짓말하고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서. 나 사실 쥐뿔도 없는데 있는 척하느라 집 전세금도 무리해서 대출받은 거고 그동안 당신한테 준 생활비도 다 카드 깡한 거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빚내서 주식도 해봤는데 폭망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그래도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는 건지,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였던 거죠. 심지어 시부모님도 남편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묵인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사업하는 집안인 것처럼 같이 연극까지 했거든요. 진실이 다 밝혀지고 나서 시부모님한테 따져 물었죠.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이가 나이부터 학력까지 다 속이고 결혼하는 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사업하는 집안인 것처럼 연기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처음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돌변해서 이러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니? 사업 전에 했었어, 작게. 근데 망한 거지. 그리고 상철이가 한 말도 그래.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좀 포장해서 말한 거지. 아, 남자들 다 그 정도 허풍은 떨지 않어? 허풍이요? 13살이나 많은 나이를 속이고 학력에 직장까지 다 거짓말한 게 허풍이에요? 이건 사기예요. 당장 콩밥 먹어도 할 말이 없다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그까짓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학력도 직장도 마찬가지야. 아, 너 내가 왜 그렇게 속물적이니? 너 혹시 조건 보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오히려 저를 나쁘게 몰아가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조건을 봤다고요? 제가 언제요? 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정말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으니까 기가 막혀서.
그때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옛날엔 여자들은 그냥 보쌈 당하면 끝이었어.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우리 상철이 정도면 훌륭한 남편감이구만. 왜 그렇게 난리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를 알라뇨? 제가 뭐 어때서요? 네가 우리 상철이에 비해 잘난 게 뭐가 있냐? 전문대 나와서 간호조무사나 하던 게 네 부모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촌꾼들이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목소리를 높여 역성을 들었어요. 그래, 넌 고마워해야 돼. 우리 상철이가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얼마나 고가웠는지 아니? 시골 촌부딸이 서울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고마워해야지. 네가 조건이 뭐가 되는데 따지고 그래? 사과하긴커녕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뒤집어 엎고 나왔고요.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나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와는 못 살겠어. 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못 살면 죽어. 나도 당신 같은 사기꾼과는 못 살겠어. 사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딸도 있는데 어떻게 쉽게 이혼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나이, 이름, 학력, 직업, 정말 모든 걸 다 속였는데 부부간의 제일 중요한 신뢰는 당연히 깨져버렸죠.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으니까요. 또 더 화가 났던 건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마치 제가 돈이나 조건만 보고 결혼한 속물인 것처럼. 제가 너무 깐깐하고 이해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파렴치하게 살겠구나.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물론 그냥 순순히 이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이혼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완전히 사기 결혼이네요. 혼인 취소 소송을 해볼 수 있어요. 혼인 취소요? 네,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사기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민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다만 시효가 있어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다행히 그때가 사기 사실을 안 지 2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할 경우 딸의 호적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였어요. 결국 망설이다 딸을 위해 혼인 취소 대신 그냥 이혼 소송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대신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는 확실히 진행했죠. 결과는 대만족이었어요. 위자료로 3천만 원,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받아냈거든요. 게다가 딸의 양육권과 친권은 당연히 제가 다 가져왔고 양육비도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했죠. 또 그놈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고요. 시부모님도 공모 혐의로 벌금을 물어야 했네요.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될 때 전 남편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히 새파래져서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꼴을 보니 조금이나마 속았던 분이 풀리는 것 같더군요. 이혼 후에는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죠.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었죠. 딸도 그런 제 고생을 아는지 정말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곧잘하고요. 틈날 때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마사지해줬죠. 그렇게 몇 년을 평화롭게 살았는데 딸이 12살이 됐을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실례합니다. 혹시 요 앞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게 지나가다 얼굴 본 것 같은데.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 옷차림도 깔끔하더라고요. 네, 맞는데요. 저희가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찬 좀 주문하고 싶어서요. 네, 나중에 시간 날 때 가게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희 예약 주문도 받아요. 근데 저 혼자 일해서 최소 3일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녀의 분들 말로는 이혼하고 딸 하나 키우신다던데 맞아요? 이혼했냐고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쯤엔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질릴 만큼 겪었기에 그냥 웃으며 넘겼죠. 네, 맞아요. 힘드시겠어요. 남편 없이 저 혼자 우리 아들 키웠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반찬 가게가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딸 키우시기 팍팍하죠. 말투에 뭔가 동정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딸이랑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해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걸까요? 여자의 표정이 일순 차가워지더군요. 그래요? 전 사실 남편이 벌이가 좋아서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갑자기 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떨떠름한 기분을 숨기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정말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남편이 일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정말 1등 신랑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찬 주문하실 거예요? 반찬은 어떤 게 맛있어요? 전 요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몇 가지 반찬을 추천해 드렸는데 계속 뭔가 거슬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말은 정중하게 하는데 저를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며칠 뒤 주문한 반찬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냐고 하기에 배달도 해줬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더니만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비싼 동, 제일 큰 평수에 살더군요. 여자는 우쭐한 얼굴로 현관에서 절 맞이했어요. 잠깐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아니요, 가서 가게 마저 봐야 해서. 아쉽네요.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제가 더 어린 것 같아서요. 네. 언니도 요 아파트 산다면서요. 어느 동에 사세요? 103동이요. 거기요? 제일 작은 단지네요. 여자는 여전히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아들이 저희 딸이랑 같은 반이었는데요. 묘한 경쟁의식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또 저희 반찬 가게에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저희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다른 엄마들이 칭찬을 좀 몇 마디 해줬어요. 정숙 씨 딸 정말 똑똑하네요. 이번에 전교 몇 등 했다고 했죠? 전교 3등 했어요. 어머, 대단하다. 혼자 키우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 시키시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기특해요. 제가 봐도 예의 바르고 똑똑하던데. 그러자 그 여자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성적이 다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 모두가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인성이 더 중요한데 은희 걔 저번에 저보고 인사도 안 하던데요. 성적만 좋으면 뭐예요. 사람이 돼야죠. 전 우리 아들한테 공부보단 바른 인성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래 민준 엄마 갑자기. 다른 엄마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 않더군요. 솔직히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뭐 같은 아파트 사는 데다 손님이잖아요. 뭐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네요. 결국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돌아갔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여자의 충격적인 정체를 말이죠.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뒤돌아보니 어김없이 그 여자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언니. 반찬 좀 사려고 왔어요. 아,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제가 고를게요. 저번에 주문했던 것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 여자가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안 나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전 남편도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말 그대로 혼이 빠진 표정이었죠. 여보, 왜 그래? 그 여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전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차에서 기다리겠다면서 허둥지둥 나가버렸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네요. 설마 꺼림직한 이혼 여자의 남편이 내 전 남편이었을 줄이야. 혹시 일부러 그걸 알아서 날 괴롭힌 건가 의심이 들었는데요. 여자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묻더라고요. 언니, 혹시 제 남편하고 아는 사이예요? 고민하다가 일단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아는 사람을 많이 닮아서 좀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만큼 잘생긴 남자가 또 있다니 놀랍네요.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여자가 가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 아들이 저희 딸이랑 나이가 똑같아서 처음엔 이 인간이 정말로 나랑 같이 살 때 바람을 피운 건가 했는데요. 부녀회장 아주머니한테 슬쩍 물어보니 웬걸 그 여자도 재혼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거라 하대요. 본인은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줄 알던데 어지간한 아파트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뭐 어쨌든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신 뒤엔 머리가 맑아졌는데요. 그제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해 했던 자랑들이 생각나더군요. 명문대를 나와 사업을 한다느니, 벌이가 좋다느니, 1등 신랑감이라느니 문득 그 여자도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전 남편의 와이프가 다시 가게에 왔을 때 슬쩍 전 남편의 나이를 물어봤어요. 역시나 전 남편 와이프는 전 남편 나이를 10살이나 어리게 알고 있더군요. 뭐 사업이야 정말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와 학력은 확실히 속였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여자도 저처럼 속고 있으니까 불쌍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절 무시하고 괴롭힌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전 남편의 새 와이프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그 여자가 밉다고 해도 저처럼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나 보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누군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정수가 오랜만이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전 남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더 많이 빠졌고 주름도 깊어 있었죠. 뭐하러 왔어? 그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는데? 제발 딱 5분만 부탁이야. 그놈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는 뻔했죠. 그래도 일단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물어봤어요. 뭔데?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카페라도 가서. 여기서 말해. 시간 없어. 전 남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이
우리 와이프한텐 예전 일 말하지 말아주라. 역시 그거였어요. 새 아내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온 거였죠. 왜? 뭐가 무서운데?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알 필요 없는 일이잖아. 우리 이미 끝난 사이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너 네 새 와이프한테도 나한테 했던 사기짓 똑같이 했더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어. 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저는 더 화가 났죠. 너 정말 뻔뻔하다. 사기죄로 실형까지 살았으면서 또 다른 여자 속이고 결혼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정수가 제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줘. 혜진이랑도 헤어지면 나 진짜 못 살아. 제발 딱 한 번만 봐줘. 평생 잊지 않을게. 급기야 그놈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정수가 진짜 부탁이야. 혜진이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었죠. 어쨌든 네 와이프한텐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야. 알 권리가 있잖아.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돌아가. 정수가! 전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해대더군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저는 다 무시했죠. 그리고 반찬 가게에 전 남편 와이프가 찾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요. 혹시 남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혼하신 거 맞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그냥 요즘 사기 결혼도 많다고 해서요. 나이나 학력, 직업 같은 걸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차마 제가 그 인간 전처라는 얘긴 못하겠더군요. 남사스럽기도 하고 서로 입장만 곤란해지겠다 싶어서요. 어쨌든 제 말을 들은 전 남편의 새 와이프 표정이 급변했어요. 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일반적인... 언니 지금 나 질투해요? 질투라뇨? 내가 손님을 왜... 질투하는 거 맞잖아요. 언닌 이혼하고 반찬 가게나 하면서 힘들게 딸 키우는데 난 우리 신랑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열이 확 올랐어요. 반찬 가게라뇨? 제 일이 어때서요? 그리고 전 그쪽 질투한 적 없어요. 웃기고 있네. 다 티나거든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완전히 돌변해서 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제 앞에서 딸 자랑만 열심히 하면서 저희 민준이 기죽이려고 하고 저한테도 계속 시비 걸고 이혼녀들은 다 꼬여있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지금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쯤 해요. 선 넘지 말라고요. 선을 먼저 넘은 게 누군데? 언니, 저희 남편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만났을 때도 어쩐지 얼굴에서 눈을 못 떼더라니. 감히 누굴 넘보고 꼬리를 쳐? 다신 나랑 우리 신랑 앞에 나타날 생각 마!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그렇게 말하곤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마니까 너무 분하더군요. 특히 꼬리를 치지 말라는 둥 하는 말엔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그 여자한테 진실을 알려주려는 생각은 접고 그냥 엮이지 말고 살자고요. 어차피 말해줘도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더욱 노골적으로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나면 일부러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저만 보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수군거리곤 했어요. 더 심한 건 딸이 학교에서 당하는 일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민준이가 이상한 말 했어. 뭐라고? 반 애들한테 내가 아빠 없이 커서 성격이 이상하다는 거 있지? 막 엄마 반찬 맛없다고 욕도 하고. 뭐? 어른 싸움에 애들을 끼우다니 참 사람이 덜 됐다 싶더군요. 얼른 딸을 끌어안고 토닥였어요. 우리 딸,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지? 속상해. 그래도 뭐 괜찮아. 민준이랑 같이 안 놀면 되니까. 걔가 하는 말 다 사실 아니잖아.
그래, 역시 내 딸이야. 그렇게 그냥 계속 무시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니? 하지만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가 잘 안 됐어요. 더욱 심각한 건 다른 반 엄마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 앞에서 다른 학부모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숙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 교육은 좀 신경 써서 하세요. 너무 공부만 시키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학원을 6개나 보낸다면서요? 따로 과외도 하고... 아유, 벌써부터 그럼 애가 불쌍하잖아요. 네? 저 안 그래요. 애한테 생전 공부로 스트레스 준 적 없는데? 심지어 제가 가정 있는 유부남에게 꼬리를 친다는 소문까지 돌더군요. 이후 반찬 가게 손님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매출도 반토막이 났죠. 원흉인 헛소문의 출처가 어딘진 뻔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네요. 그달에 또 부녀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전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민준이가 자기 엄마가 오늘 부녀회에서 우리 얘기한다고 했어. 우리 얘기? 응, 뭔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민준이가 웃으면서 오늘 네 엄마 욕 많이 먹을 거야 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확 올랐어요. 그 여자가 부녀회에서 또 어떤 헛소리를 퍼뜨릴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엄마가 가서 정리 한번 할게.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그래서 그날 저녁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회관에 들어가니 이미 15명 정도의 이웃 엄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 역시 다른 엄마들과 신나서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은희 엄마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인사를 받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이런저런 아파트 관리 얘기가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때 전 남편의 새 와이프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아이들 교육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뭐가요? 너무 경쟁만 시키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다른 엄마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라고 하니까 피식 웃으며 절 보더군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죠. 하지만 과도하게 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가정환경이 불안정한 아이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환경이 어떤... 그냥 이혼 가정이나 그런 경우요. 그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잖아요. 또 이혼 가정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못하더군요.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안정된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 이혼 많이 하는데 아이들 참 불쌍해요. 그러자 전 남편의 새 와이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 교육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적에만 집착하는 거죠.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아빠의 빈자리나 본인의 외로움 그런 걸 애 성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절 겨냥하는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그런 애들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야 돼요. 혹시라도 멀쩡한 우리 애들한테 무슨 악영향을 줄 줄 알아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애를 건드리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의 새 와이프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딸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자 그 여자는 눈도 깜짝 않고 태연하게 응수하더군요. 제가 뭘요? 전 언니 딸 얘기한 거 아닌데. 왜 찔려요? 우리 딸 얘기한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가 봐도 나랑 우리 딸 겨냥해서 얘기 꺼낸 거잖아. 당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야? 진짜 무고죄로 고소 한번 당하고 싶어? 무고죄로 내가 고소를 왜 당해요? 없는 말 한 적 없는데. 언니가, 아니 아줌마가 내 남편한테 꼬리친 거 맞잖아.
그런 주제 우리 남편이 수상하다면서 이간질까지 하려고 해? 아휴, 이래서 이혼녀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간질? 내가 네 남편한테 꼬리를 쳐? 드디어 폭로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헛웃음을 삼킨 채 가져온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전남편과의 이혼 및 사기 소송 때 썼던 자료들이었죠. 제가 그쪽 남편을 그쪽보다 훨씬 잘 알거든요. 왜냐면 그 인간이 내 쓰레기 같은 전남편이니까. 제 말에 전남편의 새 와이프가 희게 질려 입을 벌렸어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봉투에서 갖고 있던 남편의 옛날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쪽 남편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저 만날 때 40대였으면서 30대라고 속였고요. 지금은 거진 50이죠? 뭐예요? 그쪽이 우리 남편 등본을 왜... 말했잖아요. 전 남편이라고. 그 자식이 저한테 이름, 나이, 학력, 직업 모든 걸 다 속여서 사기죄로 고소했었거든요. 제 말에 다른 부녀의 엄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증거자료를 하나씩 꺼냈죠. 그리고 이건 학적부예요.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기계과 졸업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저는 이번엔 재직증명서를 꺼냈어요. 사업한다고요? 저한텐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말단 직원이었죠. 저한테 거짓말로 월급 갖다 주고 집 전세금 마련하고 하느라 빚만 억대였고요. 그런 놈이 몇 년 만에 빚 다 갚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진짜 사업하는 거 맞아요?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봤죠.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건 사업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저한테 돈도 갖다 줬다고요. 꾸준하게는 아니었지만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빚을 내서 갖다 줬을 게 뻔해요. 그도 아니면 도박이나 코인 같은 거에 손을 댔던가. 제 말에 전 남편의 새 와이프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정말 사업이요? 혹시 어떤 사업하는지 자세히 알고 계세요? 직원이 몇 명인지,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야... 전 남편의 새 와이프가 말을 더듬거리자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사기죄 판결문이에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 근데 그 자식이 또 재혼해서 그쪽까지 속이고 있다니 정말 파렴치한 놈이네요. 다른 엄마들이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그럼 언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요? 저 혼자 속고 있는 걸 알면서. 말하려고 했죠. 근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이혼녀가 자기 질투한다고 꼬리친다고 그러면서 믿으려고 했나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벌벌 떨기만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 자식이 저한테 했던 말 있어요. 혜진이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뻔히 아는 거죠. 떳떳했으면 절 찾아와서 그렇게 빌었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네, 며칠 전에 제 앞에서 빌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그러고는 허둥지둥 회관을 뛰쳐나갔죠. 보나마나 전 남편을 만나 그놈이 사기친 걸 다 파헤치고 푸닥거리를 하러 가는 걸 텐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꽝! 뭔가 던지는 소리 같았죠. 그 다음엔 여자 목소리로 야, 너 지금까지 나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하는 고함이 들렸어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새 와이프 목소리였죠.
밥을 먹던 딸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봤어요. 엄마, 밖에 무슨 일이야? 부부싸움인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에이, 어떻게 그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인데. 어디 어른들 싸움을 구경하려고? 들어가서 얼른 자. 내일 학교 가야지. 그때까지도 딸은 전 남편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걸 모르고 있었어요. 워낙 어릴 때 헤어져서 지 아빠를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마주치기 해서 좋을 게 없다 싶었죠. 더군다나 전 남편은 같은 반 학생의 새아빠가 된 상태였으니까요. 다행히 딸은 큰 불평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요. 혼자 남겨진 저는 상을 대충 치우고 밖으로 나가봤어요. 꼴 좋게도 전 남편이 지 와이프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었는데요. 이미 저 말고도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용서하긴 뭘 용서해. 나이부터 직업, 대학, 네 부모 재산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내가 오늘 네 전 와이프 만나서 얼마나 개쪽을 당했는지 알아? 미안해 여보. 내가 그 여자한테 잘 알아듣게 타일렀는데. 타이르긴 뭘 타일러. 네가 가서 빌었다며. 너 사기꾼인 거 말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이야?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 어차피 너 사기꾼인 거 부녀회에 다 퍼져서 모르는 사람 없어. 분을 이기지 못한 전 남편의 와이프가 전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탈탈 터는 것도 모자라 박치기까지 했죠. 전 남편은 꼴사납게도 이마를 감싸쥐고 그대로 뒤로 나뒹굴었는데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울분에 차 있었어요. 그동안 사업 잘 돼서 가져왔다는 돈도 죄다 도박한 돈 아니면 대출받은 돈이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앞으로 빚이 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얼마 안 돼. 그거 내가 금방 갚을 수 있어. 거짓말! 또 말도 안 되는 사기 치려고? 이 사기꾼아. 네가 뭔 재주로 갚아.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도 없는 주제에 너 그동안 일하러 간다고 하고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도박만 했지. 내가 방금 네 핸드폰 다 뒤져봤어. 네 친구놈들이랑 나눈 문자며 카드 사용 내역 다 확인했다고. 그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의 새 와이프가 다시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 너 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게 한 4억 정도. 세상에, 저랑 살 때보다 빚이 갑절은 더 늘었더군요. 그 말에 전 남편의 새 와이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 미쳤어? 사업 때문에 당장 현금 없다는 이유로 결혼식 비용이며 이 집도 다 우리 친정에서 해줬는데 그거 다 갚는다며? 사업 안정돼서 자리 잡고 거래처에서 현금 들어오면 다 갚는다고 했잖아. 이 개자식아! 근데 어떻게?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조만간에 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기어이 전 남편의 와이프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하는 지 와이프를 앞에 두고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몇 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어놓고 미안하다고. 고작 그 사과가 다야? 내 망가진 인생 책임져. 너 같은 놈이랑 재혼한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내가 왜 너 같은 사기꾼 새끼랑 재혼을 했는지. 내가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아무리 밉고 싫은 여자라 해도 그렇게 전 남편한테 당하고 우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그렇더군요. 저를 호구 같다 하실 수도 있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는 저도 전 남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지른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와이프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너 연락하고 있던 다른 여잔 뭐야? 뭔 소리야? 잡아댈 생각 마!
휴대폰 확인했다고 했잖아. 네가 그 여자랑 나눈 문자 다 봤다고? 아이, 그거는 20대 여자애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오빠 보고 싶어, 오빠 언제 와, 이런 말 나눈 거 다 봤다고. 이 개자식. 이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사기치고 새 와이프한테도 사기치고 거기다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잖아. 내가 다 봤어.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 그건 걔가 먼저 자꾸 날 꼬셔서 하도 귀찮게 하길래 문자만 했지 별거 안 했어. 손도 안 잡았다고, 진짜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전 남편의 와이프가 기어이 전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한 대도 모자라 연거푸 전 남편의 뺨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미친 듯이 때렸죠. 이 사기꾼 바람둥이 도박꾼아! 여보, 제발 그만해. 아파. 그만 좀. 아파? 넌 더 아파도 돼. 더 맞아도 싸다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웃기고 있네. 몇 년 동안 날 속였는데 용서를 내가 어떻게 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못 살면 죽어. 차라리 죽으라고. 이 대사 제가 몇 년 전에 전 남편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슬슬 전 남편 와이프를 말리기 시작했고요.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씩씩거리며 선언하듯 외쳤어요. 나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이혼 소송할 거니까 딱 기다려. 여보, 제발. 제발은 뭔 제발이야? 위자료도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전 남편의 새 와이프는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혼자 남겨진 전 남편은 그제야 수치심이 몰려왔는지 얼굴을 가린 채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와, 정말 한 시간마다 완전 전 남편 인생이 뒤집어졌네. 다음날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있었던 일을 자기들끼리 수군대더군요. 아유, 봤어? 그 집 남편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면서? 아우, 사기꾼 주제 무슨. 몇 시간 뒤엔 전 남편 와이프가 제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또 따지려나 싶었는데 웬걸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손님들이 봐요. 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얘기해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으니까 일단 일어나요. 전 남편 와이프가 일어나자 저는 말했어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네. 언니 말이 다 맞았어요.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나이, 학력, 직업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도박도 하고 있었고요. 네, 빚만 4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다른 여자까지. 전 남편 와이프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니처럼 이혼 소송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언니 이혼할 때 선임했던 변호사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이 여자도 결국 저처럼 피해자였으니까요. 비록 저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전 남편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썼던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그동안 저와 제 딸에 대해 퍼뜨린 헛소문 다 정정하세요. 둘째, 민준이한테도 제대로 얘기해서 우리 은희한테 사과하게 하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말 감사해요, 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그동안 저한테 한 일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 말에 전 남편 와이프가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와이프를 용서했고요. 며칠 뒤부터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 남편 와이프가, 아니 민준 엄마가 그동안 저에 대해 퍼뜨린 나쁜 소문들을 다 정정해준 덕분이었죠.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다시 늘어났고 매출도 금방 회복세를 탔죠. 무엇보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 번에 해소된 기분이었거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민준 엄마의 이혼 소송도 승소했어요. 혼인 무효화에도 성공했고요.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냈죠. 물론 전 남편이 전부 빚뿐이라 그 인간 부모가 또 빚을 내서 마련해준 것 같더라고요. 전 시부모가 잠시나마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벌을 받는 거죠 뭐. 자업자득이란 말이 괜히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전 남편은 또다시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전 남편이 저희 말고도 또 다른 여자들을 속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전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5명의 여자를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민준 엄마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던 거죠. 완전히 상습법이네요. 이건 정말 악질이에요. 수사관도 혀를 찰 정도였어요. 결국 전 남편은 검찰에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법정에서 만난 전 남편은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거의 다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져서 60대로 보일 정도였어요. 피고인 박상철은 지난 10년간 5명의 여성에게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접근, 결혼 또는 교제를 빙자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같은 수법을 반복 사용한 상습 사기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전 남편은 결국 징역 3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죠. 하지만 전 남편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잖아요. 전 시부모도 이번만큼은 도와줄 수 없다며 선을 그은 모양이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그나마 얼마 없던 재산도 모두 압류되고 출소 후에도 계속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재판장에서 죄를 뉘우치긴커녕 계속 억울하다 울부짖던 그놈이 교도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땐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네요. 더 결정적인 건 언론에까지 보도된 거였어요. 무려 5명 여성 속인 상습 결혼 사기범 실형. 신문에 전 남편 사진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됐죠. 출소 후에도 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다 남아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들통나는 거죠. 결국 전 남편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전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속일 일은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기사가 다 나와 있으니까 누구든 검색만 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또 속이려고 해도 이젠 불가능해요. 신분증 확인만 해도 전과자라는 게 다 나오니까요. 평생 혼자 살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민준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언니는 이혼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전 정말 멘붕이었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그땐 멘붕이었죠 뭐. 지금 민준 엄마 도와준 거야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경험자로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렇게 당한 거에 너무 묶여있지 마요. 자기 살만 깎아먹는 짓이에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다 잊고 앞만 보고 살아요. 제 말에 민준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역시 언닌 대단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뭘요. 덕분에 저도 좋은 구경했어요. 그 자식이 민준 엄마한테 얻어터지는 거 봤을 땐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재밌던지. 이후 민준 엄마와 저는 나름 좋은 관계를 쌓아갔고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얼굴 보며 지내고 있어요. 정말 악연도 인연인가 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됐네요.
전 남편은 달게 벌을 받고 있고 저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민준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